이 두 학생은 같은 동네, 같은 학원, 심지어 똑같은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버드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 사실. 내신 1등급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특별한 언어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패턴만 따라하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23% 활성화되고 서술형 문제 해결력이 2배로 상승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등급 학생들만 알고 있던 언어적 사고력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최요셉입니다. 오늘은 제가 14년간 대치동, 반포, 그리고 남양주를 오가면서 관찰한 학생들의 패턴과 최신 교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버드, MIT, 스탠포드 연구에서도 입증된 언어적 사고력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최상위권의 독특한 대화 패턴, 그리고 바쁜 학부모도 하루 15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상담 시간에 만난 한 학부모님이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희 애 유명하던 학원도 다 보내고 일주일에 문제집도 많이 풀고 근데 성적이 그대로예요. 근데 옆집에는 학원도 적게 다니고 공부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훨씬 좋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난 14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학원, 같은 선생님, 심지어 같은 문제집으로 공부해도 성적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육학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방과 후 학원 수? 과외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바로 언어적 사고력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력을 형성하는 가족 내의 대화 패턴이 핵심이었죠. 지금부터 교육학 연구를 기반한 인지적 대화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15분만 시간을 내어도 아이의 학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암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대 교육심리학에서 공부는 의미 구성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비고츠키는 인간의 고등사고는 언어를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는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도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캐서린 스노우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이 IQ보다 학습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년간 약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라고 하네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언어 패턴을 3단계 인지 모델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심층 질문 패턴. 상위권 학생들은 왜와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을 훨씬 많이 합니다. 이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반면 중하위권 이하 학생들의 최애 질문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몇 페이지까지 외우면 되죠? 저는 가성비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 성적 향상이 뚜렷했던 그룹을 관찰했더니 이 학생들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단답형이 아닌 설명형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언어화 능력이에요. 하버드 교육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요, 다중지능 이론에서 진정한 이해란 자신의 언어로 재표현할 때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할 때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같은 표현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거죠. 저희 학원의 어떤 학생은 이런 습관이 생긴 뒤에 어느 날 친구들에게 식당 메뉴를 설명하듯이 투부정사와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더라고요. 당연히 중간고사에서 영어는 100점을 맞아왔어요. 세 번째 단계는 메타인지적인 표현입니다. 2019년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캐롤 드웩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메타인지라는 이 개념은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와 같이 자신의 이해도를 정확히 점검하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교육심리학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20% 이상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심리학 연구에 기반하여 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대화법의 4단계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문제제기, 분석, 상상, 성찰 이 4단계로 언어적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문제제기. 여러분, 초등학생 때 왜? 라는 질문을 100번 연속으로 묻는 시기가 있었죠? 그 왜의 힘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가령 저녁 식사 때 뉴스를 보면서 이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또는 요즘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뭐야? 왜 그렇게 느껴? 와 같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육 연구에 따르면 열린 질문은 아이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교사가 수업에서 열린 질문의 비율을 늘렸을 때 학생 참여와 교실 내 대화의 질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질문이 사고의 유연성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분석.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이 있지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 같은 분석적 표현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미국 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분석적 사고력 훈련은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학업 성취도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상상하기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라는 대화 방식이죠. 인지신경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하는 방식 있잖아요. 만약 이러면 어떨까라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의 어떤 구조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내적 사고, 자아성찰이나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작동하는 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랑. 만약 네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수능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이번 중간고사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싶어? 와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수능 폐지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찰입니다. 처음에는 뭐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언어 패턴이거든요. 학습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성찰해보는 이 활동이 추가 학습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꾸준히 성찰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오답률도 현저히 낮았거든요. 이제 이러한 대화법의 실제 효과를 교육 현장에서 제가 관찰한 사례들을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가르쳤던 중3의 어떤 학생은 중2까지는 내신이 70점대로 C 등급이었어요. 학부모 상담 중에 아버님이 아이랑 대화가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후에 딱 15분만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학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차 사회적인 이슈로 좀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놀랍게도 이 학생은 중3 1학기 중간고사에서 모든 과목에서 2등급씩 올라갔어요. 특히 서술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화의 변화가 단순히 더 많이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는 점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 사례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식이 단순히 축적해서 암기 능력만 보여줄 때의 중학교의 특징에서 이제 개념적인 이해와 응용으로 좀 전환되는 고등부 스타일로 바뀔 때 이런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학생에게 앞서 소개한 4단계 대화법과 자기 언어화 훈련을 3개월간 실천해 보도록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보였는데 점차 이 방식에 좀 적응을 했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영어 점수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언어 표현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왜 모르겠어? 라고 질문하면 그냥요? 틀렸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응용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선생님께도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15분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5분만 쓰자는 거죠. 생각의 성장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토크 타임으로 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저녁 식사한 다음에 넷플릭스 드라마 보기 전에 딱 15분만 쓰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엄청 핫한 폭삭 속았수다 같은 거를 보기 전에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우리 예측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거죠. 자, 이제 대화 시간을 정했으면 효과적인 질문 활용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좋은 질문 예시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문제 제기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분석 질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또 상상하게 하는 질문은 이런 게 있겠죠. AI가 활성화되면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성찰하는 질문은 이런 게 있겠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중요한 내용은 뭐야? 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 리스트를 좀 미리 좀 구성을 해주시면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언어적 사고력의 비밀은 단순한 학습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뇌의 발달 과정에 깊이 뿌리내린 근본적인 인지 메커니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아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나 교사의 도움으로 해결함으로써 인지적으로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부모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내신 1등급이라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시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고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비단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 친구가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될 테니까요. 특히 요즘과 같이 AI 시대에서는 암기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질문을 던져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녁부터 단 15분이라도 효과적인 대화법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 안에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될 거고 3개월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이 연결되고 강화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단기간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요셉의 바른 인재 영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대화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